4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신밀월이 가시화됐습니다. 반서방연대 결속에 트럼프 외교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계와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지역이 강남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 김진양입니다. 요즘 국회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 의제 중 하나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노만석 총장 대행은 어제 부산고검 등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 대행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중 하나인 보안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안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할 방침인데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인지 등의 1단계 개혁 방안은 오는 7일 예정된 고위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신밀월이 가시화됐습니다. 트럼프 외교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세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중국은 한길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천안문 막루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66년 전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이 자리했던 곳에 김 국무위원장이 서며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보였는데요. 지난 1959년 열병식에서는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호찌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자리했습니다. 서열과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이 북한의 정상인 김 위원장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소기업을 찾아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계와 만났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의 중추와도 같은 중소기업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 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3천 이상으로 뛰었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도 0.7%, 욕심 같아서는 2%, 3% 막 뛰었으면 좋겠는데 0.7%가 성장했고, 또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도 5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 늘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지혜로서
안간힘을 쓰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부 여당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좀 더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중소기업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사상 최대이고 중소기업 AI 전환과 R&D 예산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 1,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좀 도와드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철강 알루미늄 분야는 너무 좀 어렵고 또 관세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에 못하는 것을 한국에 저가 공사를 해서 2중 3중으로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다 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중국의 저가 공사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어볼까 하고 고민해 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거 대선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인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유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선 당시 통일교의 적극 지원을 인지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특검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금품을 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통일교 지원 노력을 언급하고 금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간 김 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수삼차 등을 김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UN 저사무국 한국유치지원 등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청탁과 관련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 씨와 공모하여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8,2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알선수재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통일교는 정교일치 이념과 이권 확대를 위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은 김 씨와 전 씨가 대선에서 통일교의 도움을 인지하고 상생관계를 형성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씨를 대신해 통일교와 접촉,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자국주의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협정은 명문화도 되지 않고 있어 약속했던 최혜국 대우는 공수표가 될 전망입니다. 안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마저 미국의 VEU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수조 원대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의 제약이 생기는 가운데 정작 미국은 관세 완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15% 상호 관세에 합의하며 반도체 분야의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협상 결과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는 동안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에서 제외해 대중 수출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한국이 얻는 건 없고 제약만 늘어나는 양상이 짙어지면서 최혜국 대우 약속에 대해서도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관세 합의 후 합의에 없던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받았고 대만은 한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해도 자국 이익을 우선할 것이며 결국 완전히 신뢰할 순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배터리 업계는 세액 공제가 유지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액 공제가 유지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의 ESS 신제품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세액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SS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오는 8일부터 나흘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2025에 참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예정인 각형 LFP 배터리 셀을, 삼성 SDI는 LFP 기반 삼성 배터리 박스 2.0 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계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북미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수익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인데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노조와의 갈등까지 내후외환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표진수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2018년 이후 첫 파업이며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원 42,180명 중 86.17%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사는 6월 18일부터 20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원 인상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8만 7천 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 요구하지만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호실적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4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입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하락할 예정인 점도 주장 근거입니다. 현대차는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유로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대미 수출 관세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파업 당시 166시간 동안 약 11만 4천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고 손실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조선업계에도 파업의 전운이 드리웠습니다. HD현대 조선 3사도 부분 파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서는 것은 9년 만입니다. 윤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제조업 전반에 파업 전운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도 본격적인 파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산에 주요 사업장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HD현대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 3호중공업은 전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수위를 높여 7시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0여 차례 넘는 교섭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발표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의 합병 소식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병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전환 배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 마스가로 도출단 조선업계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시중은행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폐합하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지역의 점포 감소폭이 강남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 영업점 이용 빈도가 더 큰 고령층 인구는 강남보다 강북 지역에 더 많은데요.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가 직접 현장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한 시중은행의 강북구 수유역 지점. 기다리는 고객들이 20명을 넘어가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기본 30분을 넘어갑니다. 한 시민은 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근 은행 점포를 통폐합한 점포를 중심으로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서울 지역 점포 수가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급감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의 점포 수는 10년 사이 48% 줄었고 도봉구는 53.5%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자 인구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강남구에서는 은행 점포 수가 23.8% 줄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와 강남구의 점포 수 격차는 10년 사이 9.4배에서 13.7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점포 폐쇄 관련 자율 규제를 마련했지만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국내 조선사에 집중됐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한 프랑스 해운사는 중국 다롄조선중공업의 최대 10척의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인도 시기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됩니다. 계약 규모는 약 2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 스위스 해운사도 지난 7월 중국 조선소 5곳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소에는 단 한 척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선박에만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반사이익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글로벌 해운사들이 보유 중인 중국산 선박을 미국 외 노선으로 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선박공업그룹 산하 자회사 합병으로 중국 조선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LNG 운반선 발주 부진을 컨테이너선 수주로 만회해온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기판 패키징 전시가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주요 부품사들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한 국제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 국내 양대 전자부품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이 전시에 참여해 현재 강조 중인 최신 반도체 기판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전시장에서 현재 양산 중인 고성능 AI 서버용 FCBGA 제품을 부스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FCBGA는 반도체 직접 회로를 뒤집어 기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는 기판에 있는 납땜용 금속 돌기에 회로를 바로 연결해 기존 기판보다 신호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등 산업 발전에 따라 성능이 높은 FCBGA가 요구되면서 삼성전기는 기존 제품 대비 면적이 10배 이상 넓고 내부 층수는 3배 이상 높은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전시 부스 가장 앞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퍼포스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구리기둥을 활용해 기존 기판보다 더 많은 회로를 배치할 수 있고 기판의 크기도 최대 2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는 양사 모두 기존 플라스틱 기반의 기판 대비 두께를 40cm 줄일 수 있는 유리기판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영끌족의 매물이 쏟아지며 물건은 급증했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낙찰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송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차가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남구에서 나온 물건 18건이 모두 유찰됐습니다. 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영끌족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고 강남 3구는 무려 64%나 폭증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집중된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이 잇따라 전환되면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거래마저 막히면서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 등 자산 가치가 높은 곳에는 여전히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이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거든요.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신축 대단지 아파트거나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매매 시장에 이어 경매 시장도 팔 곳은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5대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 성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기존 상품 위주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자체 제품 매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작년 한 해 동안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신약 성과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의 글로벌 성장세가 실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미국 암임상 진료 지침 1차 선호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대웅제약은 신약 팩수클루의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팩수클루는 상반기 인도 출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 품목 허가가 기대됩니다. 한편 한미약품은 국내 첫 GLP-1 비만 신약으로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개발 중인 비소세포 폐암 항암 신약은 지난달 FDA로부터 임상 1회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녹십자는 알리글로와 헌터라제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헌터라제 ICB 제형은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현입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모처럼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사용하는데요. 어느 증권사의 MTS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신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월간 활성 이용자, MAU 20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7월 기준 키움증권의 영웅문이 27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도 200만 명을 웃돌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12% 넘게 늘어난 가운데 KB증권은 1월 대비 7월 MAU 증가율이 15.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MTS 커뮤니티 기능과 UI 개편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점심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6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